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충동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월 24일인가요? 1월 24일 금요일 오후 시간이고요. 학원을 갔다 와가지고 집에 한 4시쯤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금요일이니까 좀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막 보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단톡방에서 신년 운세 보세요 하고 링크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재밌겠는걸 하고 그걸 클릭을 했는데 제가 이것도 약간 매주 방송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의 생각인데 제가 왜 이렇게 미리 녹음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주제가 조금 애매할 때 이럴 때 그 인터넷 테스트나 뭐 운세 이런 걸 보기도 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그냥 지금 보고 지나가지 말고 방송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링크만 다운을 받아가지고 지금 켜놓은 상태예요. 오늘도 이제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이제 방송이 녹음이 될 텐데 일단 그분이 링크를 보내주신 이유는 2025년 운세를 보세요 였는데 이 링크를 들어가 보니까 뭐 정통 운세, 생활 운세, 재물 운세, 애정 궁합, 퓨전 운세, 기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단 저는 정통 운세 카테고리를 봤는데 뭐 평생 운세, 뭐 10년 대운, 2025년 뭐 이런 게 막 있는데 일단 그 링크를 공유해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 2025년 정통 운세를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평생 운세가 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약간 사주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요것도 이제 연달아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2025년 운세를 방송을 내보내고 그리고 다음 주에 평생 운세를 내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것까지 미리 예고를 해드린 셈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2025년 신토정 비결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아는 사람이 토정 비결을 봐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때까지 뭐 사주, 토정 비결 뭐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봐줬을 때는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사주를 믿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저의 사주를 다시 봐준 여성분들 덕분에 조금은 믿고 가도 되지 않나. 근데 사실 이거를 맹목적으로 믿는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좋은 부분 아니면 내가 취약한 부분을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금 참고하는 정도라면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으로 사주나 운세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122회는 2025년 정통 운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생년월일 시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정통 운세. 2025년은 을사년, 알찬 내용과 결실을 채워줄 풍요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건 아마 모든 분들한테 다 뜨는 멘트인 것 같아요. 자, 사주 정보. 출생. 이거 요즘에 사실 제가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출생시까지 오픈하는 거는 조금 약간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해져서,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사실 한자들이 막 뜨는데 제가 한자는 읽을 수가 없고, 밑에 그냥 해석해 놓은 걸 볼게요. 2025년 운세 키워드. 본인을 포함한 동료나 식구들 가정 내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지위나 명예, 포상과 관련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며 보직 이동이나 변화가 예상됨.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미리 대비할 것. 저는 배우자 없을 예정이고 연인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잘 모르겠고 보직 이동이나 그런 변화? 아마 제가 2025년에 또 새로 취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모님 생존의 경우 부모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과 환경의 변화가 생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낼 수 있음, 해외나 지방으로의 이동, 부모님의 생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엄마 돌아가셨고 아빠는 지금 본가에 엄마 집에 있는데 이런 얘기 또 갑자기 제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남아있는 아빠한테 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나 지방으로의 이동. 근데 제가 겁이 많아서 해외로는 잘 모르겠고 지방으로는 갈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예전에 남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상도에 살아봤고
지금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이렇게 약간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런 곳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작은 일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지만 큰 일을 굉장히 충동적으로 하는 그런 좀 습성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밥을 뭘 먹을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대학을 어디로 지나갈 것인가 이런 건 굉장히 순식간에 충동적으로 좀 선택을 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내가 지방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계약, 문서적인 사항, 학업 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음. 부모님을 포함한 집안 어르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미리 체크할 것. 지금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학업에도 들어가는 걸까요? 2달을 공부했는데 사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점수, 모의고사를 보는데 계속 다 틀리고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학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만약에 있다면 영어 공부나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것들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모님을 포함한 집안 어르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집안 어른들의 건강 챙길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일과 업무 활동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나 환경 변화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25년 총론. 고객님은 목의 기운 중 강력한 양의 기운을 가진 간목의 사주를 지니고 태어나셨습니다. 간목이란 천간 중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글자로 리더십이 강하며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많습니다. 우유부단한 것을 싫어하여 일단 일의 진로가 결정되면 무섭게 몰아붙이면서 일을 진행하지요. 먼저 치밀하게 계산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를 부딪히면서 판단하고 그때그때 탁월한 적응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성향입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네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저한테 간목의 사주라고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건 알고 있었는데, 리더십이 강하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타고난 성질은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탄압과 그런 것들에 약간 약해지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되게 우유부단한데 우유부단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군요. 저 결정 진짜 못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유부단한데. 근데 진로가 결정되면 무섭게 몰아붙인다라는 거는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은 거는 결정을 잘 못하지만 큰 거를 한 번에 그냥 결정을 확 해버리는 게 어쩌면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듣고 싶지 않은 멘트가 뒤에 또 있긴 있네요. 여자라기보다는 남성적인 사주이기 때문에 남성과 비교해서도 뒤처지지 않은 활동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남자들한테 사주, 토정, 비결 이런 걸 봤을 때는 항상 그랬어요. 네가 남자 사주인데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거다. 다 가로막혀 있다. 근데 나도 알고 있는데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어릴 때부터 남자하고 싸워가지고 지는 걸 너무 싫어했어. 희한하게 조금 어렸을 때부터 남자 여자라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긴 했었어요. 자, 하지만 치밀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거나 남의 일에도 지나치게 관여가 되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남의 일을 대신 해주다가 내 일을 못하는,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주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대인 관리를 잘해야 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2025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40평생을 살면서 늘 그랬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닌데 그냥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한 일이야. 근데 그게 왜 내 잘못이 되는 거지? 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은 좋아지는 해입니다. 주변 사람과 함께 일도 많이 하고 활동력도 큰 해이지요.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해이니 능력의 향상도 가져올 수 있는 해이군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서 당하는 소외감입니다. 이런 해는 자신의 것을 반드시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사가 잘 풀리다가 정작 자신의 것을 챙기지 못하거나 그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게 표현하면 믿었던 사람이나 직장 혹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거꾸로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요. 누구보다 열심히 많은 것을 처리하지만 생각만큼 실속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선의를 베풀거나 타인을 돕는 일 등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네요. 자신의 능력이 좋아지는 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 발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일까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되게 구체적으로 일을 함께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지만 1월에 벌써 이래 시위나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2월에도 어떤 네트워킹 관련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게 되는 일이 있을 예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월 9일에 제가 광주에 가거든요. 그게 이제 여성 네트워킹 파티인데 저는 사실 뭐 제가 CEO도 아니고 어떤 여성단체 뭐 모임장이나 스태프 이런 것도 아닌데 정말 감사하게도 부소장님께서 권유해 주셔가지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날짜만 얘기를 해도 아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뵈면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읽은 부분의 요점은 남의 것을 챙기느라 내 것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거를 조심해라 이런 건데 뭐 40평생 그렇게 살았는데요. 뭐 갑자기 2025년에 오지랖 떨지 않고 남의 것을 챙기지 않을 리가 있나요? 저는 그냥 타고나기를 내 주변에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불편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구설에 오를 만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모험적이나 자신의 것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일 등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곳에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분주한 해임으로 이기적으로 자신의 것만 취해도 충분히 좋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의 진행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걱정해야 하니 때때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네요. 인정에 앞서 자신과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기적인 한 해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 이기적으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그런 게 너무 싫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내 것을 먼저 챙겨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신과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저와 우리 딸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활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2025년 끝날 때쯤에 내가 또 멍청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재정의 흐름은 무난한 연도이군요. 특별히 좋거나 나쁜 연도는 아닙니다. 작은 수익은 가능하지만 큰 규모의 수익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단발성의 수익을 취하고자 하면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속적이고 무모한 투자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2025년에 제가 생각하는 큰 계획은 일단 실업급여 다 받고 나면 재취업을 할 거고 재취업을 해서 돈을 엄청 막 긁어 모을 생각은 없고 그냥 단지 공부를 하는 데에 바탕이 될 만큼만 벌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6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큰 수익을 바래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런 또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업무가 과중하네요. 능력이 강화되고 역량이 좋아지는 해입니다. 그러나 보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군요. 다른 사람의 일까지 맡아서 하게 되니 자신의 시간을 가지기가 여간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늘 그랬어요. 직장에서는 늘 업무가 과중했고 다들 나한테 일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일을 저한테 떠맡기고 당연히 돈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월급이 있고 월급은 다 똑같이 받는데 왜 나만 일을 2배, 3배씩 하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2025년 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한 직장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이니 책임도 무거워지고 활동력도 커지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역시 기대 이상의 성과가 가능한 시기이니 운을 탓하며 되지 않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앞만 생각해도
올해가 뭔가 공부하고 시험 치고 이런 해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이 운세에서 승진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뭐 책임도 무거워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승진을 시켜주고 급여를 더 줄 테니 뭔가 일을 하나 더 책임져라 얘기했을 때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승진과 급여 인상과 책임을 한꺼번에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으로는 가벼운 두통이나 결림 현상이 자주 올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몸이 다소 굳어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니 이는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습관처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만성 두통과 만성 몸살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2025년 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니 나 이거 분명히 2025년의 운세를 보고 있는데 평생에 지금 내가 전체 운세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하네. 7월은 특히 재정적인 흐름이 좋은 달입니다. 판단과 감이 잘 발휘되고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뛰어나며 현실적인 균형 감각이 잘 발휘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있는 달이죠. 그다음에 12월은 입지가 강해지고 자신의 역할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이니 명성을 쌓기에도 좋은 달이군요. 12월이면 2025년의 마지막이니까 아마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축적한 것들이 뭔가 발휘가 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1월은 흐름이 원활하여 유독 막힘이 없는 시기입니다. 설령 어려움이 생겨도 반드시 해결책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달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활용해도 좋은 달입니다. 이 밖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양력으로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입니다. 우리 엄마랑 언니 생일이 있을 때네요. 나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월은 벌써 지금 다 지나가가지고 유독 막힘이 없는 시기입니다. 라는 말이 신빙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2025년 재물운, 보통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군요. 크게 나쁘지도 혹은 좋지도 않은 연도입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연운 전체가 아닌 세부 월별 운세와 매일의 운세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연도입니다. 올해는 무모한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하게 신규 투자를 감행하면 크게 낭패를 보는 연도입니다. 그러한 제안을 받으시거나 혹 계획에 있으시다면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연운으로 살펴본 재정의 흐름은 수익을 크게 하여 보존하는 것보다는 작은 수익을 꾸준히 하시는 한편 지출에 대한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특히 소모성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이후에 계획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재물을 부탁해야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계획은 항상 여유있게 시간을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용 규모의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일단 확장은 다음 기회로 미루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돈이나 보증을 부탁받으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가족끼리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금전 거래는 그냥 준다는 가능한데 빌려준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전체의 운세보다는 월별 운세나 일별 운세를 보고 세부 운의 강약에 따라 운용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올해만큼은 운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더욱 크게 좌우되는 시기입니다. 최소한의 유동성은 항상 확보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게 꼭 필요한 지출이 생깁니다. 후일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지출이니 낭패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유동성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상금을 항시 마련해 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재물이 들어오면 나누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주변으로 인한 지출이 있으니 가족이나 친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돈 거래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거래를 주의하시고 금전에 관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재물에 있어서만큼은 이기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이기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라고 하네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시기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유동성 자산이나 부동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수익을 도모해야 하신다면 단발성으로 짧은 투자를 계획해야 합니다. 고수익의 위험성 자산보다는 안정성 자산이 보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 운세 1월 좋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다룰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욕심을 자제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달입니다. 그 다음에 2월 제도권 내에서 혹은 계획하거나 약속되었던 일들이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수익도 생기는 달이니 전체적인 운용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잘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월, 기운이 극단인 달이네요. 좋은 시기지만 자신감은 금물입니다. 작은 수익에 만족해야 합니다. 수익이 조금 낮다고 일을 벌이면 자칫 큰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활용도 경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수익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주식 정도밖에 없는데 제가 주식 15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식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열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말고는 제가 막 투자를 하거나 수익이 난다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3월은 그냥 아까 전에 주의하라고 했던 것처럼 나대지 않고 조용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주변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어려워도 나갈 수밖에 없는 재물이니 불가항력이네요. 저는 근데 항상 삶이 이제 좀 편해질만 하면 큰 돈이 나가는 일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모은 것도 있기는 한데 4월에도 그런 일이 생길 건가 봐요.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받게 되지만 모두 성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난 일에 얽매이면 오히려 손실이니 명심해야 합니다. 저한테 어려운 부탁, 뭐가 어려운 부탁일까요? 사실 저는 돈 이야기 말고는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그 다음에 6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보라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마음에만 담아두고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기운이 좋지 못하네요. 손실 가능성이 많은 달이니 재물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7월, 제도권 내에서 혹은 계획하거나 약속되었던 일들이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수익도 생기는 달이니 전체적인 운용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잘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8월, 주식이나 순환성 투자는 손실만 키울 뿐입니다. 금전에 대한 일체의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투자를 위해 금전을 융통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금이 못 끼게 됩니다. 못 낀 자금은 풀리기 어려울 것이니 공연히 신용만 잃게 됩니다. 10월,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받게 되지만 모두 성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난 일에 얽매이면 오히려 손실이니 명심해야 합니다. 11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보라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마음에만 담아두고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기운이 좋지 못하네요. 손실 가능성이 많은 달이니 재물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2월, 제도권 내에서 혹은 계획하거나 약속되었던 일들이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수익도 생기는 달이니 전체적인 운용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잘 해결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직장 사업운. 순탄한 해는 아니군요. 상대해야 할 강력한 상대나 기운을 만나는 해이며 스스로 나서서 처리해야만 할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올해는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40년 내내 그랬는데요. 제가 노력하지 않고 운으로 얻어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 진짜 이상하네. 이거 2025년 운인데 왜 40년 내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해주지? 그 다음에 일적인 흐름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연도입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 계시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소 벗어나는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하려 하신다면 오히려 무모함으로 비추어질 것이고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불신만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경쟁자가 많은 등장하는 해에 굳이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 한다면 큰 낭패가 되겠지요. 올해야말로 시기를 활용하는 지혜를 더욱 굳건히 하실 때이군요. 확장보다는 관리에 주력하셔야 하며 동업이나 투자는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막힘이 유독 많은 시기입니다. 연 전체의 흐름도 막힘이 많은 해이니 평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잘 진행되던 일도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계획을 수정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과만을 고집하면 실망이 클 것이니 오직 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 원래 안정만 추구하는데요. 성과적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뤄낸 결과에 비하면 지위나 포상에 대한 보답은 좋은 편입니다. 좀 더 노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겠군요. 성과에 비하면 보답을 받는 흐름은 조금 더 좋은 해입니다. 주변과의 관계는 평이하게 흐르는 해입니다. 하지만 상사나 윗사람과의 관계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면 본인보다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입니다. 인연도 좋으며 나에게 유입되는 기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흐름적 상황이 되지 않네요. 실현시킬 수 있는 엉뚱한 곳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과가 없는 것보다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실리가 중요하며 신뢰를 앞세워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면 후일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예가 따르는 해이니 우선은 지위를
먹고 후에 실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명예가 따르는 해입니다. 도대체 제가 뭘로 이름을 떨치게 될까요? 2025년 승진, 시험, 관운. 지위와 명예와 관련된 운의 흐름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해입니다. 성과가 분명한 시기이며 자신이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주변의 평가가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포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소속한 곳에서는 승진 등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지위에 상승이 오는 시기이니 평소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전에 평가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올해는 재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니 지위가 아니더라도 외부의 평가는 중요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가 될 것이니 실익이 없는 곳에 대한 지위는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해보다 실속이 있는 곳에서 바쁘게 보내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전체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껏 제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실리가 없어도 그냥 내 마음이 가면 무조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는 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2025년은 실리를 좀 추구하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위와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기존의 성과에 대한 보답임과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새로운 일에 대한 추진은 삼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감이 크고 동기가 부여되었으니 새로운 성과를 위한 매진을 하겠지요. 하지만 새로운 분야는 아닙니다. 올해는 자칫 좋은 관운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지위와 자신의 업적에 대한 가치 판단은 좋아지겠지만 그에 따르는 무거운 중압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가능성만 보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검증된 분야에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동료를 이겨야 하는 흐름이니 마찰이 생기거나 오해를 하는 이가 생깁니다. 구설의 위험이 있으니 대인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불필요한 언쟁을 삼가시고 모두 내 사람으로 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기 위해서 괜히 엄한 사람들을 좀 잡은 게 있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랑 직접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완전 잡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너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내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거의 한 4일째? 5일째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이런 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하고 통화를 좀 길게 했어요. 우리 마루님하고 1시간을 통화를 했고 그 뒤에 또 이제 다른 친구랑 또 한 4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낫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큰 싸움 일으키지 않고 가능하면 좀 포용을 하는 느낌으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나 진짜 사람을 안 만나. 사람 만날 일이 많다는데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고 지금 너무 피로하네요. 2025년 애정운. 애정운 별로 제가 그렇게 막 되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단순히 뭐 연인, 애인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적으로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하고 운이 어떻게 되는지 일 수도 있으니까. 자, 올해는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요? 인연이 대단히 좋으니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이라면 서둘러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없어요. 짝사랑의 경우도 고백을 통해서 가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없어요. 인연이 좋은 시기이니 구태여 힘든 사랑을 하실 이유가 없군요. 올해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거나 화합을 이루어도 아주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세 같은 걸 보면 자꾸 이성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긴다면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겠죠. 근데 이성이든 동성이든 일단 지금은 애인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부적절한 만남입니다. 이런 거는 원래 하지 않아요. 인연이 좋은 해이기 때문에 자칫 부적절한 상대에게 마음을 주거나 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두고도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거나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인데 즐겁고 유쾌함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좋은 운을 허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나쁘지 않지만 기혼자나 결혼을 계획한 연인관계라면 좋은 운을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 곤란을 당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성관계에 오해가 있는 시기이니 공연한 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적절한 관계나 뭔가 곤란한 상황? 이런 게 제가 짝이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발전하진 않을 거야. 제가 성격상 짝꿍이 있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게 된다 할지언정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곤란한 관계를 만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는 마음을 교감하고 즐기고자 한다면 충분히 좋은 인연이 되는 시기입니다. 한 번의 어려움은 겪겠지만 원하는 인연이 있다면 결실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100% 순탄하게만 흘러가겠어요. 기혼자는 부부관계에 해를 끼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생기는 시기이니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에게 불필요한 비밀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밀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는 있지만 비밀이야는 없는 편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인연을 만들고자 한다면 만남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원하는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랑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시기이니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마음을 분명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택하건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선은 지켜야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은 만남은 이루어질 것이나 그러지 않은 경우 구설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혼의 경우 평생을 두고 갈 예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기이니 설령 사랑을 이루지 못해 마음이 아픈 경우라도 분명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사랑을 원하시면 인연이 많은 시기이니 마음을 분명히 하고 한 사람에게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인연은 많은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연애 애정운보다는 그냥 친구 운이 좋다고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자, 애정운에 대한 월별 운세입니다. 1월, 마음이 통하는 이성을 만나네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처음 만나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성을 만나게 되네요. 연인들은 이동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면 좋겠네요. 다 틀리고요. 일단 제가 1월에 남성을 만난 일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성이라고 제한을 두지 않고 만약에 그냥 동성이어도 상관없는 거면 이번 달에 좀 되게 반가운 사람을 많이 만나긴 했어. 그다음에 2월, 처음엔 감정을 숨겨야 할 일이 있네요. 그러나 결국은 인연을 이루게 됩니다.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나게 되는 달입니다. 약간 고민과 갈등이 있겠지만 새롭게 인연을 시작하기에는 좋은 달입니다. 연인이나 기혼자들은 사소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사랑이 더 단단하게 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2월에 저의 사랑이 찾아오나요? 3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보는 인연이지요. 처음이 가장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움이 생기는 할 것입니다. 이 맞춤법이 좀 이상하죠? 좋은 만남 중에도 아쉬움이 남으니 모든 걸 열지는 못하는 사이군요. 4월, 나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네요. 새로운 인연이 많은 시기이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같은 취미를 가지면 더욱 좋겠어요. 4월에 취미 모임을 좀 나가볼까 봐요. 그다음에 5월, 제3자와 관계가 얽히는 달입니다. 아,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 혼자만의 사람이 아니네요. 마음이 가도 표현을 못하고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 인연을 잃게 되니 마음만 다스리다 끝나게 됩니다. 묘한 슬픔이 생기는 달입니다. 이때 5월이면 슬슬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슬슬 현기증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 시기가 되겠네요. 그냥 날씨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6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는 있으나 관계가 얽히네요. 섭불리 마음을 주기 어려운 관계라서 혼란과 갈등이 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아쉬움이 있는 부족한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다음에 7월. 처음엔 감정을 숨겨야 할 일이 있네요. 그러나 결국은 인연을 이루게 됩니다.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나게 되는 달입니다. 약간 고민과 갈등이 있겠지만 새롭게 인연을 시작하기 좋은 달입니다. 연인이나 기혼자들은 사소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사랑이 더 단단하게 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중복되는 게 많네요. 8월, 본인의 마음이 상당히 유쾌해지는 시기입니다. 제 생일이 있거든요. 어디를 가도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늘 그렇죠. 마음에 쏙 드는 상대는 아니지만 나를 아름답게 보는 이가 있네요. 근데 이거 저 옛날에 사주 봤을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사람들이 내 겉모습만 보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이 붙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그다음에 9월. 나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네요. 새로운 인연이 많은 시기이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같은 취미를 가지면 더욱 좋겠네요. 10월, 제3자와 관계가 얽히는 달입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 혼자만의 사람이 아니네요. 마음이 가도 표현을 못하고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 인연을 잃게 되니 마음만 다스리다 끝나게 됩니다. 묘한 슬픔이 생기는 달입니다. 이건 아마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 끊어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뭐 고백을 하고 이루어지든 차이든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을 줄줄이 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모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1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는 있으나 관계가 얽히네요. 섣불리 마음을 주기 어려운 관계라서 혼란과 갈등이 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아쉬움이 있는 부족한 만남의 연속입니다. 12월 처음에 감정을 숨겨야 할 일이 있네요. 그러나 결국은 인연을 이루게 됩니다.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나게 되는 달입니다. 근데 저 항상 그 얘기 하는데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약간 고민과 갈등이 있겠지만 새롭게 인연을 시작하기에는 좋은 달입니다. 연인이나 기혼자들은 사소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사랑이 더 단단하게 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25년 행운지수 및 운세 활용 조언. 운의 흐름이 다소 부족한 해입니다. 공격적인 활용보다는 기다리며 매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모한 도전은 자칫 큰 화가 될 수 있으니 현실적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변과의 관계는 무난한 편입니다. 특히 상사나 윗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제발 새로 취업하는 곳에서는 상사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도움의 기운이 있으니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 편입니다.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막힘이 유독 많은 시기입니다. 연 전체의 흐름도 막힘이 많은 해이니 평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잘 진행되던 일도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계획을 수정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에 대한 성과가 떨어지는 것에 비하면 이에 대한 지위적 포상의 문제는 기대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전적 부분은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이성과의 관계 대부분은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해이군요. 저는 뭔가 누군가 연인으로서 사귀었을 때 되게 막 행복하거나 재밌었다, 좋았다 이런 경험이 그다지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을 때가 재밌었지. 원래는 좀 즐겁게 연인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재밌었으니까. 연하와의 만남보다는 연상과의 인연이 좋으며 소개를 통한 만남이나 주변의 도움을 통해 인연을 이루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남자랑도 사귀어봤고 여자랑도 사귀어봤다. 근데 교회 오빠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연하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한테 너는 연하 킬러냐 이렇게 말했는데 연하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엄마 같아서였기 때문에 제가 좀 잘 챙겨주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챙김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연인으로서 좀 인연이 된다면 언니들을 좀 만나고 싶네요. 연운의 좋고 나쁨도 중요하지만 세부 월별로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세부 월운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밑에를 내려봤더니 2025년 운세 캘린더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또 월도 1일부터 말일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365일을 다 분석해 놓은 표가 있어요. 와 근데 내가 이걸 언제 다 읽고 있냐. 이거는 그냥 제가 이 페이지를 저장을 해놨다가 그냥 그날 운세 보고 싶을 때 보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까지 제가 읽은 운세만 봐도 저의 2025년 운세가 어떤지 대충 알겠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1월 24일이니까 24일까지만 한번 볼까? 그 다음부터 내가 혼자 따로 보더라도 24일까지 지금 지나온 날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1월 1일 자칫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수로 인하여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니랑 싸웠던 게 언제지? 굉장히 지금 불편한 사이,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사이거든요. 원래 친언니랑 싸우면 둘 중에 누구라도 한 3주에서 4주 정도 만에 서로 연락을 하는데 1월에 싸우진 않은 것 같다. 11월 아니면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두세 달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1월 2일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1월 3일 자신의 생각이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되는 시기로 특히 재물과 관련하여 크진 않지만 수익도 생기는 시기입니다. 오 그렇지 않았어요. 1월 4일 주변이 나서 나의 지위를 일깨워주는 날이니 기분이 좋습니다. 1월 4일에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1월 5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1월 6일 흐름에 무리는 없지만 기운이 다소 모자란 느낌이 듭니다. 1월 6일 월요일이죠. 제가 토익 1월 첫 수업 나간 날입니다. 기운이 다소 모자란 느낌이 있었겠네요.
1월 7일 수익이 생겨도 지출할 곳이 한 개 생긴 운입니다. 1월 7일에 별일 없었고 1월 8일 먼저 타인이 나의 인품과 능력을 알아주니 가만히 있어도 나의 지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1월 8일 아무것도 없었고 1월 9일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돈독해지며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1월 10일 일은 잘 되는 듯 풀리지만 잔실수로 인해 짜증도 많이 날 것입니다. 아닌데 나 1월 10일 날 그때 66100 지향님 초대받아가지고 그때 하우스워밍 파티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즐겁고 재밌게 놀다 왔는데 그다음에 11일 자신의 능력이 주변에 많이 알려지는 시기입니다. 11일 뭐 있었냐? 11일에 뭐 그다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12일 어려움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모험을 하거나 여행을 바라는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2일도 그다지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고 13일 다소 답답함이 있긴 하지만 일이 크게 안 좋아지진 않습니다. 월요일 또 학원 가는 날 14일 재물이 증가하고 주변에 신용과 신뢰가 많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모르겠고 15일 나를 돕는 기운이 있습니다. 15일 수요일 무슨 일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고 16일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16일 날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지출이 생긴 건 아니고 그 자동차세 연납을 했어요. 큰 지출이었어요. 그다음에 17일 오늘 나가는 재물은 돌아오기 힘든 재물이 됩니다. 17일 날 그렇네요. 17일 날 제가 약국에 가서 소청룡탕을 사왔는데 이거는 다시 돌아오기 힘든 재물이죠. 18일 주변이 나서서 나의 지위를 일깨워주는 날이니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일도 생기네요. 꽁으로 얻은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거 약간 의미심장한데 제가 18일 토요일에 해결할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끈안고 있다가 어제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매듭을 풀었다. 그런 일이 18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일 일요일 대인관계가 유독 좋으며 매사가 수월하게 풀리는 시기입니다. 그럼요. 1월 19일 날 제가 동덕여대 민주 없는 민주동덕 집회에 나갔었죠. 그날 만난 분들이 전부 다 저를 환영해 주셨고 너무 저도 다 반가운 분들이었고 그리고 그 집회도 굉장히 수월하게 잘 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기사가 많이 뜨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1월 19일에 민주 없는 민주동덕 집회가 있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겠죠? 19일 일요일 운세에 과거에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 집회에서 만났던 분들이 100% 저하고 긍정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너무 웃으면서 반기고 환영하고 끌어안고 했지만 과거에 조금 나의 정신건강을 안 좋게 만들었던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우리가 좋은 의도의 집회에서 만났으니 모두 다 환영한다라는 느낌으로 모두가 다 한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그 현장에서는 진짜 막 엄청 반겼거든요. 근데 좀 운세에 그냥 짜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느낌도 있긴 했네. 그 다음에 20일 월요일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20일 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20일에 그 민주 없는 민주동덕 집회 때문에 올라오셨다가 그 생일이셔가지고 하루 더 놀고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날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있었어.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는 말이 그거랑 엮을 수 있을까? 21일 불필요한 지출이 생깁니다. 21일에 저 식비 말고는 딱히 지출한 게 없는데요. 그 다음에 22일 의욕만 믿고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의욕과 기운은 넘치지만 결과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2일에 뭐 별일 없었어. 그 다음에 23일 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좋은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날이니 활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사실 자칫 끊어질 뻔했던 인연이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돈독해졌다라는 것도 있긴 있었어. 나의 마지막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1월 24일 금요일 무료한 날입니다. 크게 좋거나 나쁜 기운이 없으니 모두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평이한 흐름이니 주변의 기운에 오히려 좌우되는 날입니다. 무료한 날입니다. 네. 아니요? 저 오늘 무료하지 않았어요. 저 오늘 학원 갔다가 요즘에 계속 좀 몸살나고 피곤하고 아파가지고 그 짧은 거리인데도 계속 지하철을 타고 다녔었거든요. 학원 갈 때.
근데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내일 별다른 일정이 없어서 쉴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학원부터 집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는 도중에 처음 가보는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들러가지고 저 그냥 혼자 이렇게 구경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건물을 싹 훑었고 무료하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또 뭐 집안일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무료할 틈이 없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가 운세 보세요 해가지고 링크를 주워가지고 녹음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무료한 날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일이랑 모레 거까지만 한번 보자. 그냥 1월까지만 볼까? 자, 25일 내일 자신의 위치가 다소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나에게 도전하거나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는 것이 오늘의 지혜입니다. 내일 아무도 만나지 않을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카톡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6일 일요일 판단이 비교적 정확하고 사리가 밝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뜻하는 말을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날 공부를 해야겠네. 그 다음에 27일 월요일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을 모두 듣게 되는 날입니다. 다행히 좋은 기운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일도 있지만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때 역마살이 있다고 뜨는데요. 어딜 또 돌아다니려고 제가 28일, 29일, 30일이 지금 설 연휴잖아요. 한번 묶어서 보자.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나만의 일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의외의 결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운세입니다. 이때는 원수가 연락이 와도 받아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인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월 31일 일적으로 흐름이 좋아지고 진행에 막힘이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시기입니다. 가족의 일로 인한 경사도 있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가족이라 그래봤자 언니, 동생들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외갓집, 뭐 숙모나 사촌 동생한테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일이 나한테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어. 맨날 나한테는 연락이 안 와. 언니는 맞이라서 언니한테 연락해주고 남동생은 남자라서 연락해주고 저하고 여동생은 딱히 그걸 건너 항상 들어야 되는. 근데 저는 알고 싶은데 못 듣는 거고 여동생은 신경을 그렇게 안 써. 어쨌든 좋은 일 생기면 연락을 좀 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저의 총 운세를 한번 봤고요. 사실 옆에 보면은 막 색깔로 막 표시가 되어 있고 점수로 막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그냥 천천히 여유 있을 때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방송에는 다 싫지는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122회는 여기까지 마무리고요. 이거 녹음 끝내고 123회를 바로 녹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저의 평생 운세를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신년 운세를 읽다 보니까 지금 1시간 정도 녹음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평생 운세를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